이제 DID의 기본 동작 작동 원리를 설명할 텐데 거기에 기본이 이제 PKI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려야 훨씬 쉽기 때문에 앞에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일단 PKI를 좀 이해한다라는 전제 하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좀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DID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깊은 내용은 안 들어가고 그냥 얘가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DID가 되겠구나 정도 느낌만 좀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DID에 대해서는 그 DID 자체만 좀 표준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표준화 작업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표준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얘가 그대로 표준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저희도 소스를 구성하거나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DID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 DID란 구조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스키마, DID 메소드, 그 메소드 스페시픽 아이덴티파이어, 요런 구조로 우리가 흔히 쓰는 지금 URL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얘가 유일한 키 값이다 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DID에 대한 그 메타 정보들을 담고 있는 DI 도큐먼트라는 그 새로운 구조의 문서 하나가 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DID와 DID 도큐먼트가 하나의 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ID 도큐먼트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기는데 오늘은 여기 이 DID 정보 중에 그 베리피케이션 메소드 부분만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PKI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비대칭 키 설명할 때 공개 키를 어디에 담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DID는 DID 도큐먼트에 이 베리피케이션 메소드 부분에 이 공개 키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공개 키를 접근해서 가져와서 그 개인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거를 저희는 복호한다기보다는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만 할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DID 도큐먼트가 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여러 기능들이 더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VDR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위에 있는 DID와 이 DID 도큐먼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냥 저장 공간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리파이어블 하다고 해서 요즘 블록체인 하에서 구성되어 있는 VDR을 VDR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꼭 블록체인에 구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작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정리하면 DID는 기본적으로 DID라는 이 모양과 그 다음에 DID 도큐먼트 정보를 담고 있는 애와 이 두 가지를 공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VDR, 이 3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챌린지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실제 DI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면, 사실 DID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은 저희가 했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 불특정 모르는 사람과의 신뢰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PKI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좀 보면은, 자, 그림에서 1번이라고 표시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음 번호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당사자들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DID에서 세 당사자가 있는데,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저희나 그 월렛을 가지고 있는 이 DID 사용자를 의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급자는 VC를 발급하는 이슈어, 그다음에 검증자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줄 사람. 이 3자가 그러니까 보유자의 특정 정보를 인증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발급자,
그 다음에 검증자가 이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그 VC를 어떻게 검증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먼저 세 당사자가 각자 DID를 생성하고 그 DID를 기반으로 생성된 DID 도큐먼트를 만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공개되어 있는 VDR이라는 곳에 먼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VDR의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당사자들은 자기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개인 키와 쌍을 이루는 그 공개 키에 대한 정보를 DID 도큐먼트에 담아서 그 VDR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당사자들은 각자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당사자들의 공개 키를 언제든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보유자가 새로운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발급자한테 새로운 인증서, 그 학교 같으면 나의 재학증명서, 직장 같으면 재직증명서, 그다음에 뭐 은행에 뭐 제 계좌에 대한 인증서 같은 거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청 전에 사실 이 두 당사자가 네가 누구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그 챌린지 부분이 사실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되면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챌린지 과정에서 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DID의 개인 키를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는 VDR을 통해서 인증을 했어 라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자 위에 2번을 보면 이 발급자한테 야, 나 누구누구인데 이 VC 하나 발급해줘 라고 하면 발급자는 이 VDR의 보유자의 그 DID 도큐먼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퍼블릭 키를 보고 이 보유자가 서명한,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그 서명되어 있는 문서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확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VC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보유자는 그걸 그냥 또 바로 저장하지 않고 정말 이 중간에 탈취를 당하거나 뭐 조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급자가 실제 발급한 게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합니다. 그 검증 과정이 좀 전에 발급자가 보유자를 검증한 것과 똑같이 발급자 이슈어의 DID를 기반으로 VDR에서 DID 도큐먼트를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퍼블릭 키로 이 발급자가 발행한 VC가 그 검증이 되는지 먼저 검증을 해봅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면은 저 발급자가 발급한 게 맞구나, 그 안에 있는 정보가 맞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로컬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보유자는 발급자가 발급해준 VC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이 보유자는 이제 특정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뭔가 학생 할인 뭐 상품을 사기 위해서 혹은 은행에서 대출을 위해서 재직 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서 검증자에게 나의 VC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공할 때는 그냥 제공하지 않고 이 보유자도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VC 말고 VP라는 그 새로운 형태의 그 껍데기를 더 씌워서 그거를 서명해서 또 보냅니다. 지금 이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VC와 VP에 대한 설명은 좀 안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VC가 인증서 라고 보면 되고 그 VC를 여러 개 가지고 보유자가 서명하는 문서를 VP라고 보고 보유자가 검증자한테 보내는 형식이 VP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검증자는 VP를 받아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VP가 저 보유자가 보낸 게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합니다. 검증을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보유자의 DID를 기반으로 VDR에서 DID 도큐먼트를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퍼블릭 키를 가지고 보유자가 서명한 VP 문서가 맞구나 라고 하면 이제 그 VP 내에 있는 VC 목록을 이제 하나씩 다 엽니다. 그리고 그 VC 안에는 그 발급자의 또 DID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발급자 DID를 기반으로 VDR에
다시 그 발급자의 DID 도큐먼트를 요청해서 거기에 있는 공개 키를 가지고 VC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하고 모든 게 검증이 되면 이제 검증 완료로 보고 그 해당 보유자에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VDR에 리졸브만 되어 있는데 등록하는 과정을 저희가 레지스트리라고 하고 그 조회하는 과정을 리졸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PKI에 설명했듯이 개인 키는 개인이 다 가지고 있고 공개 키는 VDR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가 VC에 서명을 하거나 VP에 서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개 키를 VDR에서 조회를 하고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개인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 해당 공개 키로 그 검증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DID의 소유자는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DID의 동작 원리입니다. 네, 요거하고 그럼 챌린지만 한번 더 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하는데 제일 처음에 사실 처음 접근부터 올바르게 접속이 돼야지만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챌린지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챌린지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기 있는 불특정 다수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서로를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액트 1이 DID 도큐먼트를 VDR에 등록을 합니다. 하고 나서 액트 1이 이제 액트 2에게 자, 우리 연결합시다. 혹은 액트 1이 보유자고 액트 2가 발급자라고 하면 나 VC 요청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접속을 요청을 하면 제일 처음에 DID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액터 2는 그럼 도큐먼트 DID 도큐먼트를 VDR에서 조회해서 그 문서에 보면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베리피케이션 메소드라는 부분에 키에 대한 정보가 보통 예제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여러 개가 담겨 있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키 아이디가 0번부터 1, 2 이렇게 3개 정도 담겨 있다고 보면은 이 챌린지 과정에서 저 도큐먼트를 불러와서 그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있으면은 개인 키를 하나만 우리가 노출되면은 이 사람의 DID는 모두 다 뚫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키를 3개 이상 정도 등록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액터 2가 너 2번 키로 안녕하세요를 네 개인 키로 서명해서 보내봐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액트 1은 그러면 자기가 개인 키를 3개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개인 키를 가지고 이 메시지에다가 서명을 하고 다시 액터 2에게 보내주면 액터 2는 그 공개 키 3개 중에 두 번째 걸로 검증이 가능하면 이 액터 1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DID를 가지고 있고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맞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만약 키가 3개 있다면 한 번 더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한 번씩 더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둘만의 개인 그 P2P 연동을 통해서 이제 좀 안전한 프라이빗한 연결을 가지고 아까 검증 과정이나 그 VC 발급 과정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작동 원리를 좀 말씀드렸고요. GD는 이제 제가 여기다 적긴 했는데 같이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잠시만요. 네, 질문을 어떻게